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애국당의 최고위원님 사무총장 박태우 이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당의 공식 유튜브 대한애국당 TV 여기에 몇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관련된 잘못되고 왜곡된 정치 편의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좀 혼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맞다. 물론 지면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접한 당원들도 계시고 SNS상에서 이런저런 기사를 접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제가 당의 입장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탄핵 7조 규탄 주간을 보냈습니다만은 그 이후라도 계속해서 잘못된 탄핵 실적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꾸짖고 항의전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당에서 앞으로 탄핵 14적, 30적, 62적까지 가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들을 규탄하고 그들의 역사적인 제과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이 큰 꾸짖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하루하루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100230이라는 큰 슬로건 하에서 잘 커가고 있습니다.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태극기 집회, 군중 모임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그런 당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사무총장으로서 덧붙여가지고 2020-150이다 이런 말씀도 지난번 우리 당 세미나에서 한번 올렸습니다. 2020년도 총선에서는 150석을 확보하는 대한민국 정통 야당의 주류가 되는 그런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당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선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99차 태극기 집회를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성지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신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신 구미에 인접해 있는 대구 광역시에서 내일 1시에 동대구역 광장 그리고 오후 4시에는 한일극장, 대구 한일극장 맞은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집회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보수도 아닌 사람들이 보수처럼 흉내를 내면서 침묵하고 기득권 속에서 안주하면서 투쟁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쇄신안이라고 내놨는데 대구 지역도 보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장관을 한 정종섭 의원이라든지 곽상도 의원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당협위원장에 배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보수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예를 들면 유성걸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다시 한국당에 들어오는 거냐. 철새들이 지금 대구 광역시에 그런 보수의 정신을 흐리고 있어요. 정치 철새들이 자기 할 일은 다 하지 않았으면서 역사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금 면피용으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의 정신을 흐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당의 대표이신 조원진 대표께서 지금 대구시당 위원장도 이번에 새로 겸임하게 되셨어요. 대한민국 보수 정신을 살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가 커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밑거름이 된 이 지역에서 우리 당의 철학과 이념을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당이 앞으로 보수당의 적절한 것을 대구의 집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내일 총력전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어제 오전에 대구 경북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매일신문에 저희 집회 광고가 나왔고 정치변이죠. 내일 아침에도 영남일보에 또 저희들이 똑같은
집회 광고가 나갑니다. 참고하셔서 그곳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올해 연말에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100차 태극기 집회, 서울역에서 대규모 보수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반대의 목소리, 이런 걸 여세를 모아서 광화문의 행진을 통해서 100차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또 100차 집회를 통해서 태극기 백서도 좀 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와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신년에는 우리 당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슬로건을 통해서 신년 현수막을 많이 지금 달고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이러한 정책에 적극 부응하시어 많은 현수막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석 목사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쇄신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박 신당은 안 된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파 대연합론을 이야기했어요. 우파 대연합은 반문연대를 바꾼 하나의 그냥 다른 표현이죠. 반문연대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친박 신당을 한다고 한 것인지도 불분명한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경석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또 대한민국 보수에 가야 될 길, 보수가 정말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왜 이렇게 수구좌파 독재 정권한테 정권을 내주어서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냉철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이 무슨 우파 대연합의 큰 촉진대가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있는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에 포진되어 있고, 또 지금처럼 나라가 이렇게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싸우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기득권만 유지하면서 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맡기는, 투쟁하지 않는 보수 정신이 결여된 이런 정치인들의 무슨 우파 대연합이니 반문연대니 이런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치할 기회를 준다는 것, 역사의 큰 재앙이다. 수 목사님한테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실체가 없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조원진 의원이 친박 의원을 접촉하면서 친박 신당에 합류할 의원이 수십 명이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저희 당의 조원진 대표께서 언제 친박 신당을 만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당 대표께서는 그렇게 썩어빠진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2석, 130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해서 좌파 정권의 종북 노선, 반미 노선에 견제하고 정권을 대체해서 헌법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건설하는 정통 야당을 건설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고 역사의 민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탄핵을 다시 꾸짖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나와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거기에 동참하는 정치인들은 우린 대한애국당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무슨 친박 신당이니 친박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통 보수야당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입니다. 깨끗하고 비전 있고 싸울 수 있는 이념으로 보장된 보수 세력. 바로 이러한 정치 세력의 출현을 목말라 하는 국민의 목소리, 역사의 목소리를 서 목사께서 들으셨다면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역사,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써달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보수를 사랑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뒤에서 지금 많은 자유한국당의 정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김무성 의원, 탄핵 당시에 신박중에 그 누구도 탄핵을 반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팩트가 맞지 않잖아요. 전혀 틀린 이야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6년 12월 9일 날 그 당시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 지금 우리 당 대표이신 조원진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하는 연합뉴스에 이런 사진과 함께 곁들인 소개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팩트가 있는데 김무성 의원은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와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고 탄핵 시점을 포함한 탄핵에 탄생하는 것은 지금도 정계를 해야 됩니다.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21명 당협위원장 배제했다고 누가 그 사람들이 정계를 은퇴했다고 믿겠어요? 최소한 정말 이렇게 역사가 뒤틀리고 엄청난 역사에 소음들에서 고통받는 국민들 생각하고 남북관계, 한미동맹 다 뒤틀리는 상황에 큰 책임을 느끼는 보수당의 야당의 정치인들이라면 잘못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계를 은퇴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인정할 거예요. 아,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쇄신할 그런 동기라도 마련되고 앞으로 쇄신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당협위원장 그거 잠시 내려놨다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보장이 어디 있고 반성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년 2, 3월에 전당대회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었으면 아마 총선판은 새로 짤 겁니다. 다시 슬그머니 지역구로 옮겨서 전국구로 혹은 다른 지역구 이상하게 그들의 정치판에서 다시 모일 것이 아마 거의 확실합니다.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역사를 속이면 안 됩니다. 김동길 교수께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종창 기자 이런 거짓과짓이라는 방송이라든지 그의 기록을 통해서 나온 많은 자료들을 다 참독했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동길 교수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많은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 의원이 정말로 이 나라를 생각하고 보수야당을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정계 은퇴를 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뒤에서 잘못된 사이비 정치인들, 보수 세력들 가지고 또 국민을 논수겸하면서 싸우지 않고 부패한 그런 정치 세력들하고 거짓 야당 행진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더 갈 수 있게 그런 잘못된 판을 제공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정치학자로서 또 논객으로서 600여 차례 이상 지상파, 종편, 기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치평론을 하고 또 아리랑 TV에서는 외교안보 평론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이 실현되는 선진국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10년 전부터 제가 많은 글을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시집 쓰고 했습니다만, 칼럼집 쓰고, 정치 칼럼집 쓰고, 많은 책을 썼는데, 과거에 쓴 여러 책들을 지금 뒤져보아도 일관되게 제가 한 얘기가 맞더라고요. 네? 첫째, 분단체제에서 진보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수구 종북 좌파 활동을 하면서 유럽의 그런 합리적인 진보 세력층 가장해서 국민을 속여고 또 민주화 세력으로 이장해서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고 반미 활동을 하는 잘못된 세력들이 빨리 제거되어야 되지만이 이 땅에 새로운 정치 문화, 균형 잡힌 정치 문화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남북 분단이라는 건 모순 구조를 극복하는 것과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썩고 부패한 기득권층,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과 자신들의 정치 생명만을 위해서 정치해온 기회주의적이고 사이비적인 회색지대에 있는 잘못된 정치인들, 보수를 팔아가지고 보수도 아니면서 자기 희생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헌신, 공동체에 대한 희생을 없이 자기 가족과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명단을 위해서 국민을 팔아서 정치하는 썩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 반드시 제거돼야, 이 두 가지가 제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선진국이 안 되고 정치관도 정화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엉터리가 되고 국민들을 좌절과 실망의 도가니를 몰아넣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세력들이 척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정치권은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원망과 지탄이 대상이 돼서 지금 저렇게 가장 안 좋은 사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진실과 정의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내고 견제하고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싸우고, 그리고 가족이라도 가까운 친구라도 잘못된 거는 과감히 도려내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있을 때 좋은 민주사회, 좋은 부국강병을 이루는 선진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에 항상 외쳐왔습니다. 거짓 탄핵은 절대로 묻고 가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거짓 탄핵한 세력과 동조한 가짜 보수 세력,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는 척 하면서 아첨과 악으로 보수를 농단한 잘못된 보수 정치 세력들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또 말장난하고 교묘한 술수로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런 망언과 책동들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 곧 법치의 회복이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는 큰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보수의 살길, 그리고 새로운 정치 수세전에 썩은 보수를 다 몰아내고 진정으로 싸울 수 있는 정통 보수, 분단 문제를 제대로 극복해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보수 세력을 갈구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뜻과 영혼에 답하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석 목사님이나 김동길 교수님, 기타 한국당의 정치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우파연합이니 반문연대 실체도 없어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잘못된 역사인식 안 됩니다. 또 지식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회 저명인사들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분석과 대안이 없이 그렇게 함부로 통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16권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칼럼지 중에서 제목을 보니까 그런 칼럼이 있었어요. 궁예가 석총을 만나다. 이런 칼럼 제목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후삼국 시대 미륵이라고 본인이 자처하면서 후삼국을 건설해서 태봉국을 나중에 국호를 개칭해서 통치를 하던 궁예가 나중에는 스스로 권력의 도구마에 빠지고 백성들보다는 자신의 그 잘못된 이념과 권력의 포로가 돼가지고 관시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 다 쳐내고 숙청하고 해서 결국 자신도 멸망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총이라는 그 당시 법상중의 그 당시 태두랍니다. 후삼국의 대스님이 큰 법회에서 그 절대 권력자 궁예 앞에서 당신은 낙이요, 당신은 미륵이 아니요, 당신은 정말 잘못된 사람, 당장 내려오고 민중과 역사를 속이는 그런 잘못된 권자에서 빨리 물러나시오. 당신은 낙이지 당신이 미륵이 아니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앞에서 철퇴를 맞아서 즉사하는 역사의 그런 야사가 있고 그게 극화돼서 우리에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혼돈의 시대에는 석청손님과 같은 그런 정신과 기계를 가진 제대로 된 정치, 이념을 구현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싸울 때 이 나라는 제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수 대연합이니 우파 대연합이니 우파문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언제 역사에 다른 소리 했어요? 자기들이 이상하면서 싸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주말에 광장에 나와서 체육대함을 들면서 땀 흘리고 목소리 외치는 민중들과 함께 보수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의 역사를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옷 입고 호의의식하면서 말로만 정치하는 그런 잘못된 세력들은 반드시 퇴출돼야 된다. 정계유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당은 항상 제대로 된 정치 철학, 보수 정신, 기계와 정신을 갖고 가는 정치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인들이 중심에서 세력을 모으고 말씀드린 잘못된 탄핵 바로잡고 정계, 보수, 정계 개편에 우뚝 서는 그런 정당이 된다. 그래서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에 철학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당을 중심으로 뭉칠 때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퇴진과 앞당겨지고 견제되고 썩은 보수 정치들이 퇴출된다. 이런 정신으로 조은인 대표가 정계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박 신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국민들과 보수 국민들 또 우리 당원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혼돈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 당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잘못된 몇몇 인사의 판단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판단할 것이다 믿으면서도 판단의 근거는 제공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터널의 빛이 가면 밝은 태양의 빛이 보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고 있다. 이미 시작됐다. 우리 대한민국당이 정통 보수의 깃발을 들고 살신성이라는 정치입니다. 그런 길을 앞당기는 기자비가 되겠다. 조은진 대표님을 모시고 정진하자 그리고 단합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